의료, 연구,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사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방사선은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잘못된 취급이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피폭 사고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방사선에 피폭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사선 피폭 정도가 경미하다면 우리 몸에서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고 수준의 피폭이 발생하면 탈모, 구토, 피부 홍반 등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고 더 심한 피폭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한 방사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감각으로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위험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사선은 여러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때로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방사선을 사용하는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방사선을 사용하는 사람을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표시가 붙어 있는 곳이 바로 방사선 관리구역입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은 외부의 방사선량률과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 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방사선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관리구역은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작업 내용에 따라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 등록하여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을 위한 등록 과정부터 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방사선 안전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건강검진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하기 전에 실시하며 종사하는 기간 동안 매년 1회 검진을 받게 됩니다. 방사선 작업을 위한 건강검진은 의사의 문진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문진의 경우 방사선 관련 직업력과 노출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에 대한 사항을 문진합니다. 또한 혈액을 통한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말초 혈액 중 백혈구수, 혈소판수 및 혈색소 양을 진단하게 됩니다. 방사선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마쳤다면 여러분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 혹은 수시 출입자로서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착용한 이것,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건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로 등록된 인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피폭 선량계입니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할 때 개인 피폭 선량계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는 방사선 관리구역에 방사선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착용자가 피폭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받은 피폭 선량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은 꼭 잊지 말아야겠죠? 개인 피폭 선량계는 착용 방법 또한 중요한데요. 올바른 착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올바른 개인 피폭 선량계 착용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 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인 피폭 선량계의 착용은 사용자의 가슴 쪽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사자가 임산부인 경우 하복부에 대한 선량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개인 피폭 선량계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느 것일까요? 납가운과 같은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개인 피폭 선량계는 방사선 방호복 안쪽에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선량계를 방호복 밖에 착용하는 경우 실제로 인체가 받은 피폭 선량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방호복을 착용한 경우 개인 피폭 선량계는 방사선 방호복 안쪽에 착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개인 선량계를 올바르게 착용했다면 이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 후 3개월이 지났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개인 피폭 선량계 교체입니다. 개인 피폭 선량계의 교체 시기는 3개월로 교체 시기가 되었다면 기존 개인 피폭 선량계를 새로운 개인 피폭 선량계로 교체해야 합니다. 반납한 개인 피폭 선량계는 판독 과정을 통해 지난 사용기간 동안 사용자가 받은 피폭 선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 피폭 선량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의 피폭 선량이 평가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판독기관 오르비텍에서 방사선 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민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개인 선량계는 열형광 선량계라 불리는 PLD입니다. 이 열형광이라 함은 방사선을 맞게 되면 에너지 역이작용을 거쳐 저장하게 되고 열을 가했을 때 형광이 나오기 때문에 열형광이라고 불립니다. 이 형광을 PM 튜브를 이용해서 정밀하게 계측하게 되면 방사선 에너지와 선형성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개인이 피폭한 방사선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측정된 개인 선량을 종사자와 그리고 국가기관에 모두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방사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선량 한도는 1년간 받은 피폭 선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의 피폭 선량도 1년 동안 받은 연간 선량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수시 출입자는 한 분기에 개인 피폭 선량계를 하나씩 사용하게 되고 각 분기별 피폭 선량 판독 결과를 합산하여 연간 선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사자의 피폭 선량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관리되고 있을까요?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개인이 받는 피폭 선량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선량 한도라고 부릅니다. 선량 한도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ICRP에서 권고한 값을 토대로 원자력 안전법에서 제시한 값으로 종사자의 피폭 선량이 선량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필요한 피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것이 선량 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기 전 준비사항부터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작업 후 피폭 선량 평가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나요?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이전 방사선 안전교육 수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출입하기 위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로의 등록, 개인 피폭 선량계를 통한 피폭 선량 평가까지 안전한 방사선 이용을 위해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내가 지킨 방사선 안전수칙으로 안전 업! 사고 노!